안녕하세요. 여러분의 10시를 뜨겁게 만들어드리는 핫트의 김보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10시 에너자이저 강동석입니다. 뉴욕 증시가 추수감사절 휴일을 맞아서 휴장을 했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대체로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유럽 증시가 경제지표 호조와 기업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로존 11월 경기체감 지수가 2011년 8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는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는 닷새간의 상승을 멈추고 2050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11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하지만 연말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코스피 약간은 주춤하지만 약보합권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2043포인트에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빨간불인데요. 516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장 자세한 전략들 잠시 뒤에 알아보실 수가 있고요. 핫한의 가장 인기 코너죠. 박 PD의 드림마이 금요일에만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잠시 뒤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11월의 마지막 거래일 10시 구간 시장 상황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혜림입니다. 11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코스피 지수 흐름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약보합 출발을 했습니다. 외인의 매수폭 확대에 장중에 상승 반전을 하기도 했지만 기관이 매도 물량을 쏟아내면서 지수를 하락을 이끌고 있습니다. 또다시 하락 반전하면서 지금은 파란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2.04포인트 빠지면서 2043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 자세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5거래일 연속 사자 행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380억 원 가까운 매물을 사들이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 우위 61억 원, 각각 38억 원 정도 매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형보다는 아우의 움직임이 좋습니다. 빨간불 켜주고 있는데요. 개인의 사자세에 힘입어서 6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매수폭을 좀 더 확대해 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0.14% 오르면서 51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도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인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지수가 계속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요. 개인 70억 원 가까운 매수 물량을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도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 26억 원, 외국인 43억 원 정도의 매물을 출회해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상승 마감을 했던 대장주 삼성전자, 오늘은 하루 움직임 쉬어가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0.27% 빠지면서 149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 3인방 오늘은 기아차만 좀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0.5% 오르면서 6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눈여겨보시죠. 장중에 5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신고가 경신을 하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보합권에서 움직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7위부터 12위 종목군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어제 잘 갔는데 오늘 쉬어가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69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지만 장중에 70만 원 선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빠지고 있지만 우선주는 오늘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2,000원 상승하면서 100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한국전력 원전 2기의 이단 결함에 이틀째 하락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0.62% 빠지면서 32,1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대부분 종목들이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주 셀트리온 오늘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대규모의 바이오 시밀러 판매 계약 체결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3% 이상의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요. 3.20% 오르면서 43,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홈쇼핑주 흐름이 좋습니다. GSC 홈쇼핑 시총 2위로 뛰어오른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모바일 쇼핑 부분 성장에 따른 3분기 실적과 함께 계절적 성수기까지 겹치면서 오늘 동반 강세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CJ 오쇼핑은 장중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GS 홈쇼핑과 마찬가지로 동반 상승 흐름 이어나가고 있고요. SK 브로드밴드 파란불을 켜면서 오늘은 하루 쉬어가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위부터 12위 종목군 흐름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J E&M 오늘 쉬어가는 움직임 1% 이상의 빠짐세 보이면서 31,0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시젠과 포스코 ICT, 메디톡스 오늘은 빨간불을 켜주면서 지수 상승을 좀 이끌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테마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테마주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죠. 안철수가 신당을 창당하겠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신당 창당 후에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어제는 급락했지만 오늘은 하루 만에 반등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써니전자, 안내, 링네트, 오픈베이스, 다음 멀티미디어 모두 강세 흐름 이어나가고 있고요. 새롭게 안철수 테마주로 꼽힌 종목이 있습니다. 동양 PNF가 있는데요. 새롭게 안철수 테마주로 떠오르고
하고 있는데 이 대표이사인 이계한 전 민주당 의원이 신당에 참여할 것이라는 이런 얘기가 솔솔 나오면서 오늘 급등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테마주 비트코인 테마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폐인 온라인 비트코인 테마주가 연일 강세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해커들 사이에서도 눈여겨볼 수 있고요. 또 비트코인 테마주들이 대부분 보안과 관련된 업체다 보니까 나중에 이 보안과 관련된 수혜주로도 꼽히면서 연일 강세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제이시언 12%의 급등세 보이면서 비트코인 대표적인 대장주로 꼽히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대부분 빨간불을 켜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10시 구간 시황과 함께 테마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 코너는 차트 미인주 시즌2 시간입니다. 네, 인기 많았던 차트 미인주 시즌1에 이어서 시즌2까지 이끌어주시는 분이죠. 샘플러스 김선윤 멘토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차트 미인주 인기가 참 대단했습니다. 네. 왜 시즌2까지 이어지게 됐는지 차트 미인주의 시즌1 성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김선윤 멘토의 차트 미인주 시즌1 성적은 171전에 106승, 무려 승률이 65% 이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시즌1의 성적, 인기만큼이나 성적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시즌2에서도 놀라운 성적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종목을 듣기 전에 오늘의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셀트리온이 오늘 4분기에 항체 의약품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1,200억 원 규모의 항체 바이오시밀러 램시마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4분기에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엔저 현상에 따른 실적 우려로 자동차주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품주 역시 상승 흐름이 제한적입니다. 네, 어제 공시가 있었죠. 네. 셀트리온이 1,2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장에서 셀트리온 현재는 조금 주춤한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상승이 반가운데요. 김선윤 멘토님 이슈 분석해 주시죠. 네, 셀트리온은 사실 제가 지금 샘플러스 정동 전문가랑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좀 같이 지금 밀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셀트리온 사실 이 1,200억 규모 계약, 이 판매가요,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인데 한 달짜리입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조금 기대가 된다는 거죠. 역시 사상 최대 실적 기대가 되고 있는 건데요. 1,200억 판매했다. 그럼 더 많은 물량이 들어올 가능성. 지금 이 들어온 그 판매권은요, 사실 램시마 건은 아닙니다. 램시마 건에 대해서 추가적인 수주가 조만간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다 임상까지 마무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마무리 다음 주나 아니면 다음 12월이나 1월달 안으로 수주가 다시 공개될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번 건 오늘 어제 공시와 더불어서 또 실적 발표까지 같이 있었는데요. 매출액 같은 경우도 31% 증가가 했고 꾸준하게 증가하고 또 4분기 역시 사상 최대 실적. 그렇다면은 지금 시점에 의해서는 더 이상 그 공매도 세력에 의해서 좀 주가가 흔들릴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바닥을 확인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좀 상승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판단입니다. 좀 더 높이 보고 있습니다. 이 가격 만족 안 하고 있고요. 최근에 좀 밀고 있는 종목인데요. 역시나 조금 관심 가지시고 보시고요. 조금 공시와 더불어서 실적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 짧게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공매도 많이 많았던 셀트리온이었죠. 혹시 들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 관심 갖는 분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짧게 코멘트 부탁드릴게요. 지금 현재 구간대 매수 저는 가능하다 판단입니다. 당장에 막 급하게 매수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분할 매수 하시면서 대응을 하신다면 어떨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고 44,000원 아래 구간에서는 싸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로 조금씩 계속적으로 지금 모아가시는 전략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셀트리온 44,000원 이하에서는 좀 분할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그 이상을 보시기 때문이겠죠. 네, 여기서 자동차주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사실 자동차주가요. 엔저에 묶여 있습니다. 지금 재미가 없어요. 지금 많이 밀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었는데 오늘장에서는 그나마 조금 움직여준 듯 했는데 기아차가 아까 장중에 1.5%까지 가는 듯 했는데 0.5%까지밖에 못 가고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마이너스권입니다. 약보합권에 머물러고 있는데 지금 이제 엔화가요 102엔대입니다. 달러 기준으로 해서. 그럼 아직 이 흐름 자체가 101엔대까지는 흐름이 보여야지만 자동차 관련주들이 조금 반짝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의 흐름은 굉장히 좀 부정적이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모비스 부품주는 그나마 나은데
부분주도 사실 좋습니다. 흐름은 좋은데요. 뭐가 문제냐면요. 지금 업종 전반에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흐름 자체가 묶여있다 보니까 특히 외인들이나 기관들이 막 손쉽게 매수를 하고 싶지는 않은 그런 모양새가 잡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업종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업종의 상승 추세로 바뀌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엔저가 풀리지 않는 이상은 당분간 자동차들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하나 더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자면 자동차가 이제 오일만 있습니까? 우리 전기차도 있습니다. 그렇죠? 전기차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잠깐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조금 최근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 SDI 얘기인데요. 자, 모델 S가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요. 미국 쪽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일본 쪽으로도 왔습니다. 자, 모델 S에 대한 재밌는 얘기를 짧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모델 S는 미국 쪽에서 살 때 한 3,40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싸게 살 수가 있는데요. 한 번 완충으로 400km 이상을 달릴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멀리 달릴 수 있기 때문에 뭐 오일과 뒤져도 나란히 놔도 거의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차도 굉장히 잘 만들어 놨고요. 그런데 사실 그 모델 S는 일본의 파나소닉이 100% 다 납품을 독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파나소닉이 테슬라 지분을 1% 정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삼성 SDI와 LG화학이 못 들어가고 있다고요. 아무래도 쭉 밀릴 것 같은데, 근데 삼성 SDI가 그런 이유로 빠졌는데요. 삼성 SDI는 사실 BMW i3 쪽에다가 또 독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i3가 또 약간 좀 아이러니한 게 가격을 떠나서 조금 그 제품군별로 해서 160km에서 300km까지 정도의 완충으로 달릴 수 있는 거리가 잡히게 되는데요. 약간 좀 모델 S보다 약간 좀 밀리는 측면이 있죠. 제가 보더라도 좀 개인적으로는 좀 디자인 부분도 i3보다는 모델 S가 훨씬 이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주목해야 될 게 그 판매처입니다. BMW 판매처 전 세계로 쫙 뻗어 있죠. 모델 S는 아직 미흡합니다. 그래서 내년엔 그래도 BMW i3가 판매량이 늘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삼성 SDI가 최근에 기관들의 매수가 다시 시작되고 있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기관 수급이 다시 잡혀주고 있어요. 그 포인트 놓치지 마시고요. 제가 그 포인트를 잡았던 모습이고, 자, 말씀 보여드릴게요. 삼성 SDI 기관들 최근에 어떻습니까? 11월 22일부터 해서 조금 11월 말부터 해서 매수세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요런 포인트들 보이기 때문에 조금은 상승 쪽으로 추세가 전환될 가능성이 높고, 다시 기관들이 샀으니까 뉴스 한번 띄워주겠죠? 가뿐하게 조금 2차전지 관련한 뉴스 띄워주면서 주가 큰 폭으로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포인트 좀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짧게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매수해봐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삼성 SDI 지금 괜찮습니다. 충분하게 매력적이고요. 주가 흐름 자체도 차트를 보면서 짧게 말씀드려볼게요. 자, 바닥권인데, 바닥권 라인인데요. 지금 작은 좀 W자 패턴으로서 주가가 다시 상승을 하는 모습이 눈에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W자 패턴의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갈 수 있는 전고점 뚫고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충분하게 상승 가지고 오면서 뭐 한 18만 5천 원에서 19만 원 정도까지는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네, 삼성 SDI 29만 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전망 들어봤고요. 어제 추천해 주셨던 BHAS 받아볼게요. 네, BH가 지금 매수가 근처에 있습니다. 지금 BH를 실적 발표가 나왔죠, 어제. 실적 발표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던 부분인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굉장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튀지를 못했네요. 자, 이런 종목. 그런데 실적 발표했는데 빠지지 않는 이유, 뭐 때문인가요? 4분기 실적이 워낙에 좋기 때문입니다. 걱정 마시고서 홀딩 꼭 부탁드리고요. 수급 개선사항 큽니다. 잘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차트 민주 어떤 종목을 들고 나오셨나요?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요, 회자가 있는 기업인데요. 이 종목은요, 어떤 종목이냐면은 그 회장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이후에 아들 쪽으로 이제 지분이 넘어가게 됐는데, 그 증여세 문제로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다가 증여가 완료된 이후에 다시 주가를 좀 끌어올리면서 조금 증여세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움직임,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가능성이 있고 차트상에도 좀 의미가 있는 자리가 왔지 않았나라는 판단으로 들고 왔는데요. 광동제약 들고 와봤습니다. 자, 광동제약 하면 여러분 뭐 생각나십니까? 삼다수죠. 그렇죠? 삼다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제품들 굉장히 많은데요. 광동제약의 지금 차트 흐름만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고 회장님이 별세하신 이후에 주가가 6,400원대까지 밀렸습니다. 그 이후에 한번 급등을 했고요. 다시 한번 주가 흐름 살짝 밀린 이후에 오늘 N자형 파동의 첫 번째 자리로 지금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 좀 큰 폭의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요, 매수가 말씀드리면요, 현재창 열어보면은
지금 7,060원, 7,080원대인데요. 항상 현재가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죠. 애매하네요. 한 7,000 살 수 있는 가격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원 가지고 뭘 하진 않겠습니다. 7,080원에 매수하도록 하고요. 7,080원 부근으로 현재가 부근에서 매수를 하시도록 하고, 만약에 크게 간다면 뭐 8,000원 이상도 가겠지만서도 일단 1차적으로는 한 3% 짧게 잡고서 61선, 120선 라인 정도 잡고서 대응 부탁드리고요. 손절가는 마이너스 3%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광동제 현재가가 7,080원입니다. 현재 가격에서 매수가 가능하고 목표가 손절가는 플러스 마이너스 3%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선윤 멘토의 12월에 연승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점들은 항상 문자로 저희에게 상담 문의하실 수가 있는데요. 013-3366-0110번 항상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이번에 활용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선윤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요일에만 만나볼 수 있는 핫텐의 간판 코너입니다. 박 PD의 드림아이 바로 시작하는데요. 네. 온라인에서뿐만이 아니라 방송에서도 뭐 방송 온라인 상관없이 네. 인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친근한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정멘토님이 아니라 네. 박 PD에게 직접 종목 상담 받고 싶다고 전화하시는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대요. 조금 박정훈 PD가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 요즘에 카메라에도 많이 나오다 네. 보니까 외모에도 자신감도 생기고 또 수익률이 좋다 보니까 정말 열애절에 이제 어깨도 피고 정말 멋있는 남자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자의 마음을 대변하면서 개미들의 또 대변을 하고 있는 박정호 PD와 또 샘플러스 정재현 멘토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왜 이렇게 웃으세요?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항상 이렇게 띄워드리면은 그 받으실 자세가 돼야 되는데 항상 좀 겸손하신 마음 항상 잘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러고 나서 방송 밖에서는 자기 네. 입으로 스스로 하정우라고 하시잖아요. 네. 부천의 하정우 팬들에게 한마디 아니, 했으면 해주실까요? 아니, 어머니, 아버님들, 그리고 이게 좀. 어머니, 아버님이 오해 안 항상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암호인 것 같아요. 자꾸 혹시 애인한테 그렇게 하면. 저를 몰아가지 마세요. 지금 무섭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 PD의 드림아이 벌써 2달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코너를 거쳐갔던 종목들 굉장히 많은데요. 수익률 굉장히 놀라웠죠? 네, 2달간의 박종호 PD의 드림아이를 진행하면서 높은 수익률을 얻고 있는데 한번 수익률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박종호 PD의 드림아이, 만도 주도주였죠. 현재 수익률이 16%와 13.2% 얻으면서 수익금이 무려 53만원. 만도는 정재훈 멘토님이 추천해주신 종목이었습니다. 무려 수익금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NC소프트입니다. 한 9%와 7%의 수익률, 이 역시도 정재훈 멘토님이 추천을 해주셨죠. 50만원 이상의 수익률을 얻고 있는데요. 현대하이스코는 박정호 PD가 권했던 종목입니다. 한 5만원 정도, 한 2% 수익을 보고 있고요. 원익 IPS도 24만원 무려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들 볼까요? 좀 아쉬운 종목이었죠. 아이컴포넌트는 한 수익률이 3% 정도 빠졌고요. 매일 유업도 한 1% 정도 빠지는 손실 구간이었습니다. 아래텍도 마찬가지로 한 7% 정도 빠지는 수익 손실을 내줬던 종목이었고요. 삼성물산 대신에 6% 이상의 수익을 보면서 17만 7천원. 총 누적 수익금이 무려 5% 이상 달성을 했고요. 158만원, 160만원에 가깝습니다. 정말 대박이네요. 노래 그대로. 노래 가사처럼 대성 네. 외치는 대로 대박 수준인데요. 그래도 좀 아쉬운 종목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박정호 PD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제가 멘토님한테도 방송 끝나고 많이 지금 네. 혼나고 있는데요. 항상 멘토님이 강조하셨던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 급등하더라도 겁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제가 겁을 먹어가지고 NC소프트를 아쉽게도
중간에서 익절을 해버렸는데요. 근데 지금까지 만약에 NC소프트를 끌고 왔다면 수익률이 무려 한 20% 가까이 네. 되더라고요. 그래서 불만이다 이거죠 지금. 네. 제가 불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일단 초보 투자하다 보니까 멘토님한테 한번 잔소리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꼼꼼한 남자인 건지 아니면 주식 공부를 많이 한 투자자인지 정재훈 멘토님 잔소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예, 원래 올라가는 종목은 더 키워야 되는 부분인데 네. 홀라당 잘라먹는 게 개인 투자자분들의 일단은 잘못된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실시간 방송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절반 정도를 차익을 하고 나머지 정도만 끌고 가는 부분들이 제일 좋은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이 큰 금액을 들어가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수익이 커버리게 되면 이제 빠질 것 같으니까 그러면은 무섭죠. 그렇죠. 예. 겁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절반 정도 이렇게 챙겨 놓고 난 다음에 그 절반을 담보로 해서 끌고 가는 전략이면 상당히 좀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NC소프트 예상 수익률인 거죠. 저희가 안 팔았으면 그만큼 거둘 수 있는 수익률. 손실률보다 더 잔인한 것 같아요. 하지만 계속해서 박정호 PD는 팔지 말 걸 그랬어, 팔지 말 걸 그랬어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꿈에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 꿈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하지만 첫 번째 목표 달성을 이룰 수 있었죠. 이 덕분은 정재훈 멘토님 덕분이었습니다. 이제 박정호 PD의 두 번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한번 두 번째 드림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박정호 PD의 드림하이 두 번째는 캠핑 장비 마련하기였죠. 부천의 거친 남자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뜨거운 서울경제TV의 쓰레기, 진정한 남성들을 맞이할 수 있는 캠핑을 위해서 이번에 정재훈 멘토와 함께 박정호 PD의 드림하이 두 번째 목표를 위해서 캠핑 장비 마련하기 나섰다고 하는데요. 박정호 PD님, 저 캠핑 장비를 다 살 수 있을까요? 네, 저기 이제 가을도 지났고 네. 이제 눈발 날리는 이 캠핑을 또 상상하면서 네. 지금 이번 주에 또 지금 현재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수익률에서 이제 수익금 냄새가 홀홀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만간 이 크리스마스 앞두고 이제 눈발 날리는 곳에서 이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네. 여기서 제가 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저희 이제 부모님 저희 어머니 아버님들 크리스마스 때 지금 고민이 좀 많으실 거예요. 따뜻하게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정재훈 멘토님한테 한 가지 제안을 해보려고 해요. 캠핑 장비도 어느새 좀 앞에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거기다가 크리스마스를 좀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을 한번 오늘 달달 볶아서 하나 얻어내고 싶습니다. 네, 욕심이 점점 커지는데 목표가 어떤 걸 말씀하시는 자, 거죠? 목표는 한 5% 수익으로 크리스마스를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까요, 멘토님? 돈 주고 하십시오. 네, 돈 주고 하시는 게 제일 낫고요. 네, 일단 5% 수익, 이게 지금 단기 매매로 좀 들어갔던 부분들로 이제 5% 수익을 좀 노리시는 거잖아요. 크리스마스 선물, 그죠? 근데 만약에 5% 빠져버리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감면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더 춥게 보내겠는데. 아,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이게 주식이라는 게 100%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정답은 없는데, 만약에 말씀을 좀 드린다면, 저는 이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메일유업 저희가 한번 안타깝게 손절이 좀 나갔었잖아요. 네. 이 종목이 저는 상당히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좋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바닥권역을 탈피하고 있고 중국에 대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설사 물리더라도 끌고 가는 그런 전략을 취한다면 상당히 좀 괜찮을 것 같거든요. 메일 유업 하게 된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메일 유업이 한번 조카들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살 수 있는 단기간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추후에 또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네. 박정호 PD의 목표 달성이 이루어졌을까요? 한번 포트폴리오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박정호 PD 드림하이 지난주 포트폴리오입니다. 삼성물산과 이녹스가 각각 10% 담겨 있고요. SK하이닉스와 한스바이오메드가 15%씩 새로 담았었죠. 포스코도 20%, 현금은 30%의 비중을 들고 있습니다. 수익률 볼까요? 네, 한스바이오메드가 두 자리 수익률 12%, SK하이닉스가 12.5%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익률인데요. 삼성물산은 6%, 포스코는 한 2% 정도의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 이녹스는 한 4% 정도 손실 구간이네요. 네, 정재훈 멘토님, SK하이닉스와 또 강력하게 밀었던 한스바이오메드가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데요. AS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한 종목씩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좀 마이너스 권역이죠. 일단 이녹스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녹스는 3분기 실적도 좋게 나왔고요. 4분기 실적도 마찬가지로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밀리면 일단 추가 매수 사인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추가 매수 기회는 좀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일단 돌아설 때까지 추가 매수는 하지 말고 일단 관망으로 그냥 보유 의견을 그대로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제시했던 전략은 그대로 진행하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물산은 목표가가 좀 달성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제외를 하도록 하겠고요.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는 최근에 이제 신고가의 흐름들을 기록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35,900원 고가를 형성해주고 난 이후에 약간의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뭐 거래량이 없이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수급의 흐름들 일단 괜찮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4분기뿐만 아니라 2014년도 시장도 괜찮을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좀 더 끌고 가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한스바이오메드입니다. 예, 한스바이오메드 지금 현재 보합권역에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여성 미용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러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재차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박스권역의 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조만간 돌파를 할 것이다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보유 의견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종목으로 포스코가 있습니다. 좀 상당히 무거운 종목인데요. 이 포스코가 좀 안 좋은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게 또 운이 좋게 매수가에 좀 체결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강보합권역에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다소 좀 무겁지 않겠느냐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종목군들을 좀 편입을 하게 된다면 이 포스코는 그냥 매도로 해서 수익 실현을 하자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녹스는 보유 관점을 주셨고요. 삼성물산은 이제 수익을 실현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SK하이닉스 박정호 PD가 야심차게 들고 나왔던 종목이죠. 4분기 더 기대된다. 더 들고 가보자. 수익을 한번 더 높이 키워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스바이오메드는 박스권 돌파가 가능한 종목이니까 좀 더 보유하면서 수익을 높여보고요. 포스코는 오늘 종목을 새로 편입하게 된다면 무거운 종목이니까 우선 2% 정도의 수익을 챙겨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박정호 멘토님, 이렇게 AS를 박정호 PD님, AS를 받아봤는데요. 네, 이제 멘토로서의 한마디도 한번 해주시죠. 예. 제가 이번 주에 저희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저희 이제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네. 이슈 종목이 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포스코 이번에 신용 강등으로 인해서 그날 크게 조정을 받았는데요. 그럴 때 한 번씩 이제 TV를 보시다가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정멘토님이 포스코에 대한 만약에 상담을 의뢰하셨다면 댓글을 달아주셨을 거고 이거 끝나고도 정멘토님이 주식 잔소리라는 프로그램에서 잔소리를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번 주에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신용 강등도 있었고 그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월요일에 달성을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홈페이지에다가 삼성물산은 이익 실현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사인을 드리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참여를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우리 이제 정멘토님께서 한번 어떻게 참여했는지 한번 알려주시죠. 네, 참여 방법은 컴퓨터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잠깐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요, 이 서울경제TV의 홈페이지입니다. 여기서 좀 보시게 되면 우측, 좌측 두 번째 증권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서 핫텐을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어집니다. 박 PD의 드림하이라고 있거든요. 그런 박 PD의 드림하이를 클릭을 해서 보시면 저의 포트폴리오나 아니면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좀 잠깐 오늘 올라온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지금 이제 한스바이오메드 최근 급등하는데 뭐 매수해도 될까요? 뭐 이런 부분들을 질문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댓글을 달아놨죠. 지금 다 눌림목을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조금만 더 내려주세요. AS를 제가 지금 해드립니다. AS를 해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이 한스바이오메드가 매수가 충분히 왔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댓글을 달아드리고 시황글이나 이런 부분들 언제 접근을 하자든가 이런 부분들 댓글을 달아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부분도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멘토님 그거 이제 TV 보신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저가에 잡을 수 있냐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수도 있으신데요. 항상 이제 프로그램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는 애청자분들이시라면 당연히 그 이유를 아실 겁니다. 우리 정멘토님의 그 투자 철칙이 뭐냐면 추격 매수 금물입니다. 그래서 항상 매수가를 정해주시면 저도 항상 욕심 부리지 않고 그 매수 시점까지 기다려서 추격 매수는 절대 안 하다 보니까 수익률을
조금이라도 더 올릴 수 있더라고요. 그쵸? 맞죠, 멘토님? 이 진지한 남자 어떡하죠? 너무 진지하세요. 너무 진지하신데요. 박진지라 불러야겠어요. 네, 일단은 정말 잘하고 계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은 아마도 이 전문가 데뷔를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홈페이지에 일단 그 사진이 하나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아요. 일단. 시청자분들이 전화도 많이 오시고요. 네. 혹시 전문가 하신다면 샘플러스 서울경제 TV에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세요? 네, 박정호 PD의 그러면 이번 들고 나오신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데 어떤 종목 들고 나오셨나요? 네. 이번 주부터 이제 한파가 찾아왔지 않습니까? 네. 오늘도 마이너스 한 5도 정도 되더라고요. 출근길 보니까. 그래서 오늘 유틸리티 관련 종목인 한국가스공사를 뭐 야심차게 또 간이 종목을 찾아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성수기에 맞아들였죠. 겨울철이라서. 그래서 4분기에 이제 도시가스 이제 판매량 증가로 이제 매출도 증가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가장 크게 주목했던 점은 해외 자원 개발입니다. 지금 내년 2014년도에 모잠비크라는 나라에서 3번의 추가 시추 탐사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시추 탐사를 하다가 만약에 새로운 자원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게 바로 이슈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 주가에서도 크게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이제 4분기하고 내년 봄에 이제 날씨가 당연히 춥겠죠? 그래서 이제 도시가스량 판매량 증가로 인해서 매출이 증가하면 그래도 지금 가격보다는 주가 상승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한번 찾아와 봤고요. 보면 정멘토님한테 한번 점검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 가스공사는 상당히 좀 좋은 주식이에요. 좋은 주식이고, 뭐, 알맞을 때, 눌림목 구간이 왔을 때, 일단은 매수 의견을 좀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일단 관종으로.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걸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전기요금 인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스요금도 인상하지 않겠느냐라는 그 기대감이 작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환율적인 부분들을 좀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작년도에 일단 가스공사, 유틸리티 섹터들이 상당히 좀 강한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지금 현재 구간 그런 모습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겨울이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들 증가가 예상이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참 좋은 종목을 좀 가지고 오셨습니다. 일단 지금 적절한 가격대인데요. 가격적인 전략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지금 현재 66,000원대에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유상증자가 좀 마무리가 됐고,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잠깐 보시게 되면 괜찮습니다. 기관 쪽에서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보다는 기관 쪽에서 일단 좌지우지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66,300원에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자리대에서 좀 들어가지 마시고요. 66,000원 정도에서부터 한 64,000원 정도대까지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으면 괜찮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조금 여유 있게 한 74,000원 정도를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6만원이 이탈되면 손절로 좀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멘토님, 네. 제가 이번에 가스공사 수급을 보다가 한 가지 궁금증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방송을 해보다가 가장 큰 이슈가 연기금에서 이제 12월이랑 1월 달에 대규모 자금을 주식 투자에 유입할 수도 있다라는 말을 들었고, 그리고 나서 지금 하반기에 종목을 선정할 때 수급에서 연기금이 주목하는 종목을 집중을 하면 조금 더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이슈를 들었거든요. 멘토님,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도 연기금에서 계속 담고 있는데 이거 혹시 모멘텀이 어떤가요? 연기금이 그 이슈에 관련해가지고. 글쎄요, 그 얘기는 누가 하신가요? 그 얘기를. HTS에서 본 거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아니, 어제 이제 방송하다가 네. 이제 그런 이슈가 나서 참 여기저기 방송을 PD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여기저기 방송을 많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일단 연기금 쪽에서 자금 집행하는 부분들은 맞습니다. 맞고요. 일단 뭐 어느 정도 한 2천억 정도를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최근에 연기금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부분들, 거래소 시장에서는 꾸준하게 좀 매수를 해줬습니다. 그만큼 돈이 많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가스공사도 마찬가지로 지금 연기금 쪽에서 꾸준하게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즉 기관 쪽에서의 이 종목은 좌지우지한다라는 부분들, 거기에서 일단 연기금 쪽에서 그나마 안정적으로 좀 매수를 해준다는 거,
만약에 크게 밀리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연기금 쪽에서 어느 정도 방어를 해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고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면에 있어서는 투신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게 상당히 좀 좋아요. 즉 올라갔을 때는 투신권역에서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으니까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을 것이고 밀려 내려올 때는 연기금이 어느 정도 방어 역할을 해주니까 좀 더 안전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렇다면 정재훈 멘토님이 들고 나오신 종목, 왜냐하면 큰 수익률을 한스바이오메드가 12%나 내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을 추천해 주실 건가요? 예, 제가 준비한 종목은 IT 부품 섹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실리콘 웍스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제 포트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된다면 어느 정도 이 IT 섹터 한 종목, 몇 종목이 좀 있고요. 그리고 유틸리티 섹터 오늘 만약에 편입을 하게 된다면 한 종목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제약 섹터가 좀 들어갑니다. 즉 내수 쪽과 경기 민감 섹터 좀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유난히 좀 IT 부품 섹터 쪽에 좀 편입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성이 좀 좋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실리콘웍스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사업 쪽에 진출을 하면서 이제 턴어라운드가 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LED 조명용 IC 칩 부분들을 그리고 자동차 업체 쪽으로 본격적으로 좀 진출할 수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들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된다면 특히나 이 LED 조명 IC 쪽 같은 경우는 이 효율이 세계 최고의 수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쟁력을 좀 갖추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로 인해서 자동차 쪽의 부품을 공급을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고객사에 대한 다변화 부분들을 좀 꾀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겠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흐름들을 보게 되면 애플 쪽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플 제품이 상당히 좀 잘 나가고 있거든요. 그럼 잘 나가고 있다는 얘기는 이 실리콘웍스가 애플에 대해서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이 4분기에 대한 실적 증가 부분, 이 부분들은 상당히 좀 좋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리콘웍스는 단기적인 시각뿐만 아니라 2014년도 시각을 좀 바라본다라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잠깐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먼저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좀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기관 쪽에서 5거래를 연속적으로 좀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수급적으로 안정이 돼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24,800원권역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매수 포인트를요. 24,800원에서 23,500원까지 좀 러프하게 좀 잡아드렸습니다. 일단 즉 왜냐하면 기술적인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 박스 상단권역입니다. 이 상단권역이 이탈되는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면 조금 더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분할로 좀 매수를 한번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 짧게 27,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박스 하단 부분입니다. 22,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비중은 한 10% 정도만 일단 먼저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멘토님, 그 실리콘웍스 제가 이제 차트는 자세히 모르지만 이제 그때 멘토님이 교육을 시켜주신 그 박스권에 대한 그거를 배웠잖아요. 그 차트를 보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좀 박스권에 갇힌 모양이긴 한데요. 이런 박스권 안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좀 이익을 조금이라도 낼 수 있고 박스권을 돌파하는 여부를 어떻게 보면 판단할 수 있을지 좀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입니다. 네, 그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박스권역을 좀 돌파한다는 얘기는 돌파를 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저항권에 부딪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항대가 작용하기 때문에 밀려 내려온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럼 그 라인을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갭으로 그 상황을 넘어버리든가 아니면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면서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좀 좋은 부분들이다. 그걸로 거래량을 보고서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못하느냐 그 부분들을 좀 보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종목을 하나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라이콤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라이콤의 모습을 좀 보게 된다면 과거에서부터 2012년도에서부터 2013년도까지 19,000원, 12,000원에서 19,000원의 박스권역의 모습들이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을 넘어섰을 때는 대량의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서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네. 이러한 거래량의 모습들을 보고 이거는 박스권이 넘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 이 부분들이 아니라면 바로 갭으로 넘어서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을 때 이 부분들은 박스권을 넘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지금 현재 박스권 상단권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에 대한 증가가 없다라면 여기에서는 쉽게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눌림목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실리콘웍스로 가서 보게 된다면 여전히 단기적으로 박스권역의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근데 전날 같은 경우는 거래량을 좀 동반을 해주면서 상승을 했다가 저항대에 부딪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상당히 부족하죠. 그러면서 상단권역에서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아래 꼬리를 달면서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곧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딱 실리콘웍스의 지금 캔들의 모양이 아까 말씀하셨던 이라이콘과 비교했을 때 딱 지금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거래량까지 동반하는 지금 그 모양이 맞는 거죠? 그렇죠. 일단은 최근에 한 번 더 거래량이 좀 증가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전략을 좀 러프하게 조정을 좀 눌림목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고, 눌림 주고 난 이후에 다시 상승을 했을 때 거래량이 증가가 된다면 넘어가겠구나라고 좀 보셔도 좋겠죠. 그럼 분할 매수는 혹시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지금 현재에서 들어가면 조금 무리일까요, 멘토님? 지금 자리대엔 들어가도 괜찮은데 오늘 금요일장입니다. 오늘 금요일장이고 윈도우 드레싱의 마지막 날이거든요. 그렇다면 어거지로 이 지금 현재 수익률 관리를 하기 위해서 끌어놓을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일단 러프하게 좀 차분하게 좀 보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해 주신 그 가격까지 차분하게 기다리면 될까요? 지금 적정 매수가 정해주신 그 가격. 네, 이 매수가를 24,800원부터 제가 제시를 해드렸잖아요. 그 가격부터 차분하게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차분하게 그렇죠. 기다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말씀하신 매수가 만약에 23,500원이 무너진다면 그때도 추가 매수에 여력으로 잘 남겨놓고 좀 매수를 관심 가져보면 좋을까요? 이거 제가 손절가를 22,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네. 과거에 제가 만도에 대해서는 손절가가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손절가 없습니다라고 하려고 했는데요. 코스닥 종목이고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일단 손절가를 좀 잡아드렸는데요. 만도처럼 좀 크게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좀 러프하게 실리콘웍스는 24,800원에서 23,500원에서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박정호 PD님, 그렇다면 실리콘웍스 만약에 담으신다면 어느 가격대 매수하고 싶으신지요? 저는 아까 말씀해 드렸듯이 저는 23,500원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사냥꾼의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그 23,500원까지라고 해가지고 그 자리때만 기다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이 분할 매수, 예를 들어서 1,000원부터 1,100원까지 분할 매수하세요라고 하면 1,000원에도 조금 사시고 1,100원 분할로 쭉 해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멘토님, 근데 그게 이제 멘토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에 이제 전문가시라 가능한데 한 번에 저도 이게 23,500원. 저도 해보고 싶은데 하다가 이게 가격이 막 빡빡하고 올라가고 그럼 이것도 위에서 또 추격 매수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되고 좀 분할 매수가 너무 어려운데 좀 쉽게 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이런 게 또 전형적인 개미들의 특성 같아요. 알려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좀 알려주세요. 너무 노하우인가요? 자, 예를 들면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분봉을 한번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종목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고 나서 조정을 좀 봤는데 이 저점이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고점에서 가격이 형성이 되고 밀려 내려왔습니다. 네. 그래서 반등이 나왔었죠. 그러면 이 폭만큼 이렇게 밀리는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러면 약 24,500원이거든요. 즉, 이 자리대는 여기서 박스권역이다라고 좀 보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자리대를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요 폭만큼 이렇게 빠지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 자리대가 약 24,100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격적인 마디의 폭을 좀 계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박스권역으로 진행됐을 때 이 박스의 저점이 이탈되면 그 가격 폭만큼 빠진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하락 N자형으로 빠질 가격폭도 계산해 볼 수 있고요. 이러한 흐름들로 하게 된다면 조금 더 타이밍을 잡아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다면 이제 저런 식으로 매매 대응을 할 때 분봉 차트는 몇 분봉 차트로 해야 정확한가요? 원래 이 단타를 치거나 할 때는 3분봉이나 뭐 1분봉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는데요. 스윙이나 아니면 좀 여유 있게 보시는 분들, 보통적으로 많이 보는 부분들은 30분봉을 좀 많이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분봉을 쪼개보면 휩소라는 게 있습니다. 속임수라는 게 있거든요. 가장 적당한 부분들은 30분봉을 보는 게 제일 좋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정 멘토님, 실리콘웍스 크리스마스 공략주로 제가 매일 유업이라니까요. 저는 실리콘웍스로 매일 유업이에요. 매일 유업이 훨씬 더 낫다니까요. 왜냐하면 이 매일 유업도 한번 볼게요.
사실 이게 좀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린 부분들인데 참 마찬가지죠. 아쉬웠죠, 그때. 자, 이 종목도 박스권이에요. 그죠? 박스권역인데 오늘 거래량 증가되면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죠. 즉, 이 자리대를 넘어가게 된다라면 크게 봤을 땐 이렇게 넘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목표가가 51,000원이 나오겠다. 52,000원 정도가 나오겠다라고 보셔도 좋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1,000원이면은 10%가 넘습니다. 5% 정도 되니까 충분히 수익을 내고 나올 수가 있고 오늘 같은 날 거래량 증가가 되고 있고 네. 상단권역을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걸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죠. 그렇다면 멘토님 그러면 매일 유언 시청자분들이 조금 이제 도움이 되실 수 있게 그러면 분할 매수 가격 좀 정해주시죠. 목표가. 분할 매수 가격이요? 예. 너무 많은 것들을 요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 항상 욕심쟁입니다. 님의 산타랠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주식 잔소리 때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매일미역 같은 경우는 눌림목 시에는 매수 관점을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우선 단기적으로 좀 보신다라면 21선을 좀 기준으로 빨간색 선이 21선입니다. 약 한 43,000원을 좀 기준으로 해서 이탈하게 된다면 조금 더 밀릴 수 있으니까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약 한 45,500원 정도에서부터 한 45,500원에서 44,500원 요 정도짜리 때면 충분히 매수를 해볼 수 있겠구나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그럼 목표가는 5%를 기준으로 잡으신 거고요. 그렇죠. 네, 한 51,000원이 되겠군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매일 위협 혹시 손절가가 있을까요? 43,000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네,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정재훈 멘토님이 시청자분들께 큰 수익률을 안겨줄 수 있는 종목 한 5% 정도 얻을 수 있다 말씀하시면서 매일 위협이 45,500원에서 44,500원 부근에서 매수 관심이 가능하고 손절가는 43,000원 정도, 목표가는 5%인 51,000원 정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크리스마스 전에, 크리스마스 선물이니까 그 전에 이 목표가를 갈 수가 있겠죠, 멘토님? 예, 갈 수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한 3주 정도 보시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다시 돌아와서 박종호 PD의 두 가지 종목 중에 선택을 해야 될 텐데 박종호 PD님, 한국가스공사와 실리콘웍스 혹시 매수하실 건지 아니면 매일 위협도 관심 있으신지 한번 듣고 싶은데요. 네, 일단은 저희 정멘토님의 산타레를 기대하면서 네. 오늘 실리콘웍스와 네. 그리고 추운 겨울을 대비해 한국가스공사는 편입하고 결정하겠고요. 네. 그다음에 한국가스공사는 말씀해주신 30%의 네. 비중으로 오늘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에는 10% 편입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신용 강등 리스크가 있으니까 오늘 전략 매도 하라고 하신 대로 전략 매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재훈 멘토님이 선물 주신 매일 위협 우유 안 마실 건가요? 지금 멘토님이 항상 네. 말씀해 주셨던 지금 포트 비중이 너무 이제 현금이 10% 정도밖에 네. 안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매일 위협은 일단 관심 종목으로만 가져가겠습니다. 네, 열변을 토했던 매일 위협을 담지 않겠다. 역시 고집 있는 LG소프트처럼. 박정호 PD였습니다. 한번 매일 위협이 51,000원까지 목표가 훌쩍 가야지 박정호 PD가 한번 또 정신을 차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10% 이상의 두 자릿수 수익률을 기대하면서 대박 기원하면서 최종 포트폴리오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박정호 PD의 드림할 최종 포트폴리오입니다. 오늘 새롭게 한국가스공사와 를 새로 담게 됩니다. 30%고요. 오늘 실리콘웍스도 새로 담게 되죠. 10% 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SK하이닉스와 한스바이오메드는 강력하게 보유를 해보고요. 포스코는 수익을 실현해보겠습니다. 2% 수익 실현하고요. 한국가스공사를 새롭게 편입해보겠습니다. 또한 실리콘웍스도 오늘 새롭게 편입합니다. 정재훈 멘토님이 추천하신 종목입니다. 네, 방송 시간 외에도 박 PD의 드림아이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치시고요. 박 PD의 드림아이 안으로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정멘토님께 상담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네. 댓글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 한 주 큰 수익을 얻어주셨던 정재훈 멘토님과 박정호 PD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러시아텐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